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장 마감하고 나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통해서 섹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SKC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뉴스 쭉쭉 내리다 보면 유르기판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편입할 때 유르기판 관련주들로 같이 묶어서 편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볼 때 SKC, HB테크놀로지, 필옵틱스가 유르기판 관련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종목들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편입을 했을 때 전력전선, 유르기판, 증권, 수소, 양자 섹터가 오늘 강한 섹터였다라고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매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초가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 주도주 매매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 종가 매매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 스윙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차트 분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상한가를 오늘 갔기 때문에 일봉 차트보다는 분봉 차트를 먼저 봐야겠죠. 분봉 차트 보시면 닫고 풀고 했습니다만 종가에는 잘 유지가 된 채로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2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패턴은 우리가 일봉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시초가 매매, 주도주 매매, 종가 매매,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매매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 차트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봉상으로는 상한가를 연속해서 4번 가면서 매물대를 깔끔하게 소화했습니다만 월봉상 봤을 때 아직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처럼 길게 가져가는 매매보다는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시초가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초가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이때는 이 KBR 메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섹터에 수급이 몰리는지를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전력 전선 쪽이 빠지면서 유리기판 섹터에 수급이 몰린다면 그때는 KBR 메탈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SKC나 HB테크놀로지, 필옵틱스 중 대장주 한 종목을 선별해서 유리기판 섹터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급의 이동은 장 마감하고 나서 확인할 수는 없고 다음날 장 시작하고 나서 호가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략은 내일 아침 8시 50분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전선, 대한전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가운전선은 일봉상 5일선 위에서 장대 양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한전선도 5일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위에서는 우리가 시초가, 종가 매매, 데이 트레이딩 매매,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우리가 월봉 차트까지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죠. 반면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KB와 메탈처럼 월봉 매물대가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KB와 메탈을 보는 것이 맞겠죠. 다만 단기 스윙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BR 메탈보다는 가온전선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나 데이 트레이딩처럼 짧게 볼 것인지 혹은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처럼 길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차트적인 요소는 바로 월봉 차트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력 전선 쪽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리기판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KC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HB테크놀로지도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옵틱스까지도 오늘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진짜 대장주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먼저 상한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상한가 마감했고요.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9시 23분, 필옵틱스는 상한가를 닫고 풀고 하면서 마지막에 닫았기 때문에 일단 HB테크놀로지를 대장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 차트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SKC는 매물대가 쌓여 있죠. 그리고 HB테크놀로지도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옵틱스는 분봉상 상한가를 늦게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매물대는 소화하면서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월봉 매물대도 같이 소화를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전략 그대로 유리기판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HB테크놀로지부터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라인이라고 한다면 전고점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까지 어떻게 세력들이 패턴을 만드는지,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호가창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 시가갭이 뜨고 나서 음봉으로 빠지거나 혹은 시가갭이 뜨고 나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전고점 구간에서 자꾸 막힌다면 그때는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SKC 보면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 종목은 HB테크놀로지와 다르게 시가총액이 6조 원 이상 되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처럼 코스피 강세, 대형주 강세 흐름이 지속된다면 SKC와 같은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에도 수급이 몰리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의 흐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늦게 닫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월봉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추세 지지라인 구간에서 주가가 눌릴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기반 섹터를 정리해 보자면 일단 세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간 상태이고 HB테크놀로지는 가벼운 종목, SKC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볼 때는 호가창의 흐름, 그리고 수급의 이동, 전고점 돌파 유무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SK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코스피 대형주 장세가 지속된다면 SKC로도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상한가를 늦게 닫았습니다만 월봉 매물대까지 모두 소화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지지라인 구간 눌림 매매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유료기반 섹터도 최근 강한 섹터니까 꼭 복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증권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한타증권이 오늘 대장주로 상한가 마감했는데 분봉을 보면 2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패턴을 분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매집 이후의 상한가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시초가 매매나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KBR메탈과 유리기판의 HB테크놀로지의 수급을 같이 보면서 유한타증권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미래에셋증권 보시면 지금 상승파동 이후에 단기박스권 구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코스피 장세가 지속된다면 증권주에도 수급이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수소의 두산퓨얼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닫았다가 풀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분봉 패턴은 3번 패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번 패턴일 때는 우리가 시초가 단타나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고 일봉 차트상 거래대금과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캔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상승 추세 구간에서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고 5일선 구간에서 이 기존봉의 종가 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 라인에서 우리가 종가 매매나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양자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대장주로서 상한가 마감했는데 이때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닫았으니까 이 패턴은 2번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2번은 시초가 데이 트레이딩, 단기 스윙, 종가 매매 다 가능하니까 일봉 차트만 제대로 분석해주면 되는데 지금 상승 일바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 시가 갭이 뜨면서 전고점 라인만 돌파해 준다면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 파동이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에서는 시가 매매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갭 떴다고 해서 전고점에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섹터 대장주와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전략은 내일 아침 8시 50분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